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시작할 내용은 유행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 유행의 시작과 확산 과정에 대한 심층 분석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유행은 특정 사회 집단에서 출발하여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초기에 이 얼리 어댑터라는 소수의 혁신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 패션, 그리고 신념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특정 어떤 행위나 아니면 사상 같은 것에 민감하고 빠르게 수용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얼리 어댑터는 종종 소수의 비판적 시선을 받기도 하지만 그들의 독창성과 신뢰성 덕분에 점차 지지자들을 얻어가게 됩니다. 이때 얼리 어댑터의 특징은 트렌드가 일반 대중에게 퍼지기 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초기 트렌드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사실 유행이라는 게 어떤 한 세대에서의 유행을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세대에서 이것이 유행을 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출발하여 그것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하죠. 근데 이 유행이라는 게 사실 좀 혁신적이거나 새로운 트렌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이 현재의 이런 문화적 상황에서 좀 벗어난, 좀 특이하다, 아니면 좀 오히려 반대되는 거부감을 느낄 만한 그러한 유행을 이제 미리부터 막 전도하기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이 이제 지드래곤이죠. 빅뱅의 지드래곤이 좀 얼리 어댑터로 유명하다고 보면 되고, 이 얼리 어댑터라는 게 운 좋으면 얼리 어댑터지만 운이 나쁘면은 그냥 미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다음 내용을 계속 이어가자면, 이 얼리 어댑터들이 있기 때문에 유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얼리 어댑터들이 선도적인 위치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뿌리기 때문에 초한 트렌드라는 게 생겨난다. 그래서 확산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1차 확산은 얼리 어댑터의 이 친밀한 네트워크 내에서 발생하며, 이들은 이 주변 사람들과 새로운 트렌드를 공유하고 이를 또 권장을 하게 됩니다. 이 얼리 어댑터의 친밀한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이 초기의 참여자들은 얼리 어댑터의 영향력 아래 새로운 트렌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또 이들 역시 확산에 기여합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보다 큰 집단으로 퍼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특히 이 신뢰받는 얼리 어댑터의 추천은 새로운 트렌드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차 확산의 단계에서 이르면 이 유행이 보다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에 따라서 이 확산 속도가 역시 달라지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 사회적 호감과 이 네트워크의 강도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과의 강한 유대 관계는 유행의 확산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소셜미디어와 같은 현대적인 플랫폼들이 이러한 유행의 확산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2차 확산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새로운 트렌드는 점차 이 사회 전체로 퍼지며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유행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과 집단적 반응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2차 확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회적 증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다수가 선택한 것이 올바르다 라는 이 인식을 가지기 쉬운 인간의 심리는 유행 확산의 중요한 기제가 됩니다. 이렇게 확산된 유행은 특정 시점엔 정점을 찍고 이후 새로운 트렌드의 출현으로 서서히 쇠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이클은 현대 사회에서의 트렌드의 속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확산이 뭐였죠? 그 얼리 어댑터의 친밀한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이 1차 확산. 그리고 2차 확산은 이 현대 문물에 의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갑자기 그 유행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이 많은 사람들한테 퍼질 수 있는 이런 매체의 중요성도 크겠지만 어쩌면 현재 사회가 또 인간의 본성이 이 다수가 선택한 것이 올바르다. 다수가 가는 길로 가면 손해는 안 본다. 이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유행 확산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트렌드의 시장 요인과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유행이 시작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좀 얘기할 수 있겠죠. 특히 사람들은 왜 특정한 트렌드에 주목하게 되는지, 새로운 유행은 어떤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별화를 원하는 욕구 또는 이 소속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은 사람들이 초기 단계에서 트렌드를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 유행이 확산되긴 확산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접촉이나 경험을 한다고 무조건 유행이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홍보가 되더라도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떠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유행은 굉장히 다양해요. 또 다양한 것이 목표에 따라서 다르죠. 브랜드는 어쨌든 이 유행을 이끌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접할 만한 그런 중학생, 초등학생들의 이런 아디다스, 노스페이스 이런 것들의 홍보 효과는 어떻게 보면 대중적이죠. 내 친구가 저걸 입었네. 내 친구의 친구도 입었네. 우리 집단에 있는 어떤 학교에 있는 모두가 그런 것을 이제 입고 다닌다면 자신만 소외된지를 원하지 않으니까 또는 자신도 그런 집단에 속하고 싶으니까 그랬던 어떤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의 유행으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명품에 관한 건데 명품도 하나의 유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유행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명품은 소속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속감의 대상을 전체 인구로 두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자신의 브랜드를 유행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때문에 이 명품을 입었을 때 이 명품을 입는 소수의 집단과 같은 동류이다 라는 소속감.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의 명품을 입었기 때문에